안녕하세요. 농산물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는 판PD입니다. 오늘은 농산물 위탁 판매 시에 농장 소싱 전 대체 어떤 상품을 판매하면 좋을지 소싱 상품 5분 안에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농장 소싱 방법과 관련한 무료 전자책 이벤트도 소개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다 보시고 전자책도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한번 화면으로 만나 보실까요? 자, 우선 첫 번째 단계는 네이버 데이터 랩을 통해서 시즌별 후보 상품을 찾는 방법입니다. 일단 네이버 데이터 랩을 쳐서 들어가신 다음에 데이터 랩 홈에서 쇼핑 인사이트를 클릭하시고 분야 통계에 접속하신 다음에 이 1분야는 보시면 식품으로 선택하시면 되고 2분류를 농산물, 그리고 3분류는 뭐 과일, 채소, 본인이 판매하는 농산물 카테고리 세부 카테고리를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이제 유의하셔야 될 게 기간의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올해는 이제 앞으로의 기간에 대한 통계는 미리 볼 수가 없다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이제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2022년으로 세팅한 후에 내가 올 3월부터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라고 하면 이 22년 3월부터 3월 1일부터 22년 3월 31일까지 세팅하신 다음에 조회하기를 하면은 이렇게 뭐 참외부터 사과, 오렌지, 토마토 그 3월에 가장 핫한 과일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저희는 아무래도 판매 기간이라든가 이게 과연 언제까지 판매가 될까 이런 좀 세부적인 데이터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 3월부터 판매를 한다고 하면 3월부터 3월 31일까지의 이제 조회 결과를 한번 본 다음에 그 다음은 4월 30일까지 그리고 그 다음은 5월 30일까지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해보면 꾸준히 상위권에 랭크가 되는 이제 과일이라든가 농산물 키워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키워드 통계를 꼭 확인했을 때 뭐 1개월이든 2개월이든 3개월 안에 꾸준히 탑 랭크 되는 상품이 있다면 적어도 그 상품은 판매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영역이라는 얘기고 소싱을 검토해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키워드를 발견했다고 가정을 하고 두 번째 단계인 키워드 경쟁 강도를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키워드 경쟁 강도는 이 whereispost.com 이제 셀러마스터라는 툴을 사용해서 해볼 예정인데요. 이 셀러마스터에 접속하셔서 셀러마스터 메뉴를 클릭하시고 이 키워드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토마토라는 키워드를 발견을 했다. 그럼 한번 토마토를 검색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PC 검색량, 모바일 검색량, 그리고 총 조회수는 76,000인데 상품 수는 59만이라 경쟁률은 지금 거의 7대 7일로 매우 극악하다. 이렇게 키워드 경쟁 강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쟁 강도가 높다고 무조건 포기하시거나 경쟁 강도가 낮다고 무조건 진입해야지 하는 생각은 버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키워드 경쟁 강도만으로는 경쟁 강도가 낮은 대신 몇만 건 이상 판매하면서 탑셀러가 시장을 압도하고 있거나 아니면 노출도가 낮아서 시장이 너무 작아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변수가 고려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테비아 토마토라는 상품을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이 스테비아 토마토라는 상품을 보면은 자, 보이시죠? 여기 검색량이랑 조회수를 봤을 땐 총 47,000이고 상품은 9,000개밖에 안 돼서 경쟁 강도는 막 0.19로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그런데 자, 저희가 실제로 한번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을 해볼게요. 네이버 쇼핑에 검색해서 이렇게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자, 이제 광고는 지나가고 이제 실제 랭킹이 높은 곳들을 살펴보면 지금 최근 6개월간 구매 건수가 뭐 16,000건, 26,000건, 7,000건, 3,600건 막 이렇게
굉장히 탑셀러들이 압도하시는 걸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은 초보셀러의 경우에는 이 구매 건수나 리뷰를 압도해서 상위에 랭크 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게 꼭 3단계 실제 시장 경쟁 강도를 조사하는 겁니다. 방금 제가 이미 예시로 한번 보여드렸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자기가 네이버에 접속을 해서 뭐 수인 마토를 판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상위에 노출되고 있는 이 랭크가 높은 상품들의 리뷰, 구매, 그리고 찜수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거죠. 근데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광고를 제외하고 뭐 1등 같은 경우에는 뭐 구매 건수가 1000건이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뭐 2등하고 3등은 뭐 구매 건수가 97건이라든가 뭐 44건이라든가 좀 해볼 만한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중위권이나 하위권에 구매 건수가 좀 몇백 건이 안 되는 셀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체험단 등을 통한 리뷰 깔아두기 작업을 한다거나 이제 광고를 세팅해서 진행을 하면은 충분히 비벼볼 만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꼭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경쟁력 있는 상품을 여기보다 더 저렴한 공급가에 소싱을 해온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랭크에 상관없이 나는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같은 외부 유입이 가능한 마케팅 채널이 벌써 이제 준비가 되고 있다거나, 아니면 나는 이들의 뭐 이런 상세 페이지를 봤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는데 난 이것보다 소구점을 잘 잡아서 상세 페이지를 잘 기획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능력하고 역량, 내 역량을 키우면 키울수록 당연하게도 이제 우리가 키울 수 있는,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시장은 더 넓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 강도가 높다고 해서 레드오션이라고 생각하시거나 경쟁 강도가 낮다고 블루오션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데이터 랩이나 아니면 뭐 셀러마스터 같은 툴로 조사하는 게 뻔하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한번 실행을 해보시고, 오늘 말씀드린 이런 통계, 키워드, 그리고 시장조사 검토를 통해서 우선 제대로 소싱 상품을 선정하는 것, 거기부터 시작해서 한번 자신만의 역량을 계속 개발하고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총 3단계에 걸쳐서 어떤 상품을 소싱하면 좋을지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려 보았는데요.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직접 따라해 보면서 꼭 실행에 옮겨 보시길 추천합니다. 특별히 그리고 오늘은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 전자책 이벤트도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전자책 블로그 링크도 첨부를 해드렸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후보 상품을 선정한 후에 이 전자책을 받아서 한번 소싱 연락까지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